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19일 저녁 10시 37분입니다. 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은 한국의 안보를 뒤흔드는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란 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카트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가 박정희 정권의 인권 탄압을 거론하면서 응징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하는 공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이분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합니다. 이때 박정희 정권도 물론 반대했지만은 미국의 정보기관 그리고 군부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좌절시켰습니다. 일종의 내부 반란에 의해서 좌절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사령관 배시 그리고 참모장 싱글러브 장군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은 겉으로 한 사람은 뒤에서 카트 대통령의 이 철군 정책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한국 측과 짜고 아주 일종의 공작을 벌린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 끔찍한 말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카트 트럼프를 빼고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의 허가를 받고 주한미군을 주둔시킨 거 아니고 원래 주한미군이 1949년에 6월 말에 다 철수를 했는데 이듬해에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니까 미군이 파견돼 가지고 휴전 이후에도 나가지 않고 한국 방어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된 것인데 주한미군을 주둔한 빌미를 제공한 것은 북한의 남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존재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당사자인 미국과 한국이 결정하지 절대로 이것을 북한과 의논하면 안 되는데 이 금기를 깬 사람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2000년 6월 김정일이를 만났을 때 두 사람이 주한미군의 위상변경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위상변경. 그래서 합의를 봐요.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 이 주한미군이 아니고 주한미군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적대 태도를 버리고 중립화하는 군대가 된다면은 참 엄청난 이야기죠. 남북한 사이에 중립화하는 군대.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이 되면은 통일된 이후에도 계속 있어도 좋다. 이게 김정일의 이야기고 김대중 대통령도 거기 합의를 해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번에 큰 성과가 있었다. 무슨 성과냐. 김정은 위원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주한미군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그게 조건이 달려있다. 이런 주한미군이 아니고 남북한 간에 중립하는 즉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린 주한미군은 있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주한미군은 무슨 미국이 주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런 주한미군이 있으라고 하면 한미동맹 해체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이유가 좀 다릅니다. 왜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유감이 좀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은 좋은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워터게이트 특종기조로 유명한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부국장이 쓴 공포란 책이 있습니다. Fear, 공포, 트럼프 in the White House란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트럼프가 무슨 문제에서부터 화가 났느냐 하면은 사드입니다. 사드. 성주에 사드 배치하는 걸 가지고 따져 묻습니다. 당시에 안보보좌관은 허버트 맥메스터 이 군인 출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사정을 잘 모르니까 사드 배치했다고 하니까 한국이 돈을 주고 미군의 사드를 도입한 것으로 알았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맥메스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리가 없다. 좀 상황을 파악 한번 해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맥메스터 보좌관이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드 배치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좋은 거래입니다. 한국은 사드 기지 부지를 99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드 시스템의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해서는 미국이 돈을 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이 돈을 내가지고 사드를 수입하는 줄 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배치했는지 지도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보니까 과거 골프장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골프장을 많이 지은 사람이고 부동산 개발을 한 사람이니까 딱 보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은 쓰레기 같은 땅이다. 누가 이런 거래를 했느냐. 당장 사드를 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10년간 운용비만 100억 달러가 되는데 차라리 포틀랜드로 가져오라. 철수시켜가지고 미국이 포틀랜드로 갖다 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사에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에 대해서 왜 화를 내느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보니까 매년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연간 18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 FTA에서 미국이 막 파기를 선언하든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직접 전화를 하면서 막 압박을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드 문제가 또 불거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틸러슨 국무장관, 이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이 이러다가는 잘못하면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한미동맹이 위험해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안보 관련 장관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 설명 자리에서 그게 바로 2017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이 국방부 비밀회의실에서 더 탱크라고 불리는 비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대해서는 참 고마운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가 우리에게 준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사회의 민주주의적 질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지난 70년간 평화를 유지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민주적 질서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원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멕시코와 카나다, 일본, 한국 등과의 무역 통계를 제시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사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 국가에는 미국이 이 무기를 지금 팔고 있다. 이것도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직설적으로 그거 듣고 싶지 않다. 다 헛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상대로 돈을 벌고 있고 더구나 주둔비는 우리가 다 내고 있지 않느냐. 한국에 미군을 배치하는데 매년 35억 달러를 우리가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한국은 사드 시스템을 정말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거 신경 쓰기 싫다. 사드 빼버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가지고 사드를 추가 배치하느냐 마느냐로 한참 실랑이를 벌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이 봤어도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는 것은 북한 핵미사일을 막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군 장비의 진입도 막고 했던 무법천지가 연출되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국 대통령이 보았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미국 돈으로 사서 배치해 주는데 고맙다고 해야 할 한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빼라는 말이 나왔다는 걸 전 그렇게 트럼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이 참모들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한국이 사실은 미국의 고마운 나라이기도 하다. 예컨대 주한미군을 철수하면은 항공모함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비용이 훨씬 더 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위해서 우리가 35억 달러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콘 위원장은 그렇다면 대통령 각하가 잠을 푹 잘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무엇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런 거 필요도 없다. 주한미군 필요 없다. 사드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아기처럼 잘 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날 회의를 끝내고 국방장관은 아주 맥이 풀렸답니다.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틸러슨 장관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트럼프는 머저리야 라고 해서 이게 또 보도가 됩니다. 자, 이걸로 끝나지 않고 2018년 1월 19일 맥메스드 보좌관이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도 참석하고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켈리 이분도 장군 출신입니다. 비서실장 그리고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 콘 경제위원장 다 참석했어요. 여기서 또 한국 주한미군이 문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또 한반도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해서 얻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만을 우리가 지켜줘서 얻는 게 뭐냐. 이 참 대만과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서 정말 미국에 유리한데 그래서 싹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 덤포드 합참의장이 나와서 미국이 얻는 이익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막 강조를 합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과 대만이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미국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또 설득을 합니다. 그러다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은 3차 대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28,500명을 전진 벤치시켜서 미국의 본토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병력과 정보 수집 능력이 없어지면은 전쟁의 위험이 더 커진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사용해야 할 무기가 핵으로밖에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즉 주한미군은 한국도 지키지만은 미국을 지키는 전방 배치 군대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주한미군의 정보부서에서 7초 만에 잡아낼 수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없다면은
알래스카에서는 14분 뒤에나 포착할 수 있다. 그 14분의 차이는 크다.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14분 뒤에 레이더가 잡는 거하고 7초 만에 잡는 것은 미국의 아주 국가 전망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실감 있게 설명을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심드렁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작년 6월 12일 김정은을 만났을 때 국방부와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을 자극하고 돈이 드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고 해버렸습니다. 한국과도 상의하지 않고 미국 국방부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리고 그때 나는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다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일종의 천기누설이죠. 이게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대두될지 하면은 참 끔찍한데, 어쨌든 트럼프가 화를 낼 만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또한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가지고 지금 9천억을 지불하고 있는데 미군 1조 5천억을 달라고 하고 거기서 타협선물 모색하는데 1,000억 더 올릴 거냐 깎느냐로 지금 미국과 지리한 신경전을 벌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거? 제발 트럼프를 자극해서 트럼프가 충동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김정은한테 약속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 여당, 야당,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트럼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줘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